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백년지 그러니까 우리 백년지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많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좀 온 국민들이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남들보다 유리하고 경쟁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경쟁이 혹시 불공정과 어떤 편법에 의해서 왜곡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경쟁으로만 그리고 지식 전달로만 몰입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하는 인식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90%는 그들이 40대가 되면 쓸모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구구조 변화, AI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종속된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교육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제의 대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극심한 갈등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가끔씩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은 조사 대상국 36개국 중에서 35등이라고 하는 슬픈 통계가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의지는 60여 개국 중에서 꼴찌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도 꾀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였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이 교육에 대한 대전환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는 교육부가 현안의 교육 문제에 급급하게 매몰되어서는 장기적인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도 더 많은 어쩌면 우리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경쟁을 지향하고 양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인해서 시민 참여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즈음에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기능 중첩, 업무 불명확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경쟁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교육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을 의원님들께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이제 처리가 잘 안 돼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신속하게 국회 협의를 통해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국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고 또 여러 가지 협치가 안 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 지난 대선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공약한 사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여야, 정권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100년 교육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밀어나갈 수 있는 교육위원회에 대해 필요성은 모두가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가결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혹시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이제 옥성옥이라는 비판이라든지 구성과 관련된 그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또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법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좀 종합해서 말씀처럼 국가 교육의 어떤 정책적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그 주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도해 나갈 때 이제 교육부나 또 시도교육청도 좀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교 민주시민교육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교육은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제안해주고 또는 인적 자원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식 전달 경쟁 교육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치원부터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전반에 걸쳐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이 방역이라든가 각각의 역할이라든가 이제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다 참여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학교가 훨씬 더 그 이후에 협업이라든가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함께 나누면서 교육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이번 과정에서도 또 배움의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시민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시도교육청과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부총리님. 예, 얼마 전에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가 상당히 엄중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등록금 반환 요구의 근본적인 배경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1학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또 필요한 수업에 대한 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반환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학교와 학생들이 서로 그 합의의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반환이라는 요구보다는 학교가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였고요. 이제 교육부가 또 정부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도 해보셨을 텐데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 여론상으로는 지지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국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국가가 직접 세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1,000억 정도의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을 좀 사실은 책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가지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이라든가 갈등 구조가 마무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학교가 학생과 협의해서 학생들의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구책을 써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국가와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라든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까지를 포함한 교육재정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들은 뭐 저희 분회에서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좀 함께 의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80% 아니 반대죠.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사립대학이 한 80% 정도 되어요. 저희도 학생들과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진행을 해봤는데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이것이 코로나 사태에서 촉발되기는 했지만 학교 측에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소통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고등교육에 투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제가 볼 때는 그 재정 운영의 투명성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덕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립대학교에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지배구조의 어떤 민주적 운영 그러니까 특정 출연자라든가 오너십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학교의 운영 자체가 왜곡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말 한 열 몇 개 대학은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도 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교육부의 조직 체계를 보게 되면 감사관실에 사실 업무가 매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고등교육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 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기능도 인력도 조직도 크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의 인력 확충은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행안부하고의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사학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립대학교의 지배구조 그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국가 재정은 반드시 지배구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 확대에 대해 가지고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제 추가 질의해가지고 예, 김도영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극우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부정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사 부정주의 세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강제징용 그리고 독도, 위안부 문제가 허구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나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해서 끌어간 그 이른바 그 소녀들을 군이 관리하는 위안소에서 한 이른바 위안부 역할을 하게 했던 그런 겁니다. 이는 이미 일본의 그 수상이었던 고노 다마에서 다 인정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가난한 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사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증거의 선별적인 선택, 예외적인 증거 선호를 통해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필터링 없는 시청을 통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왜곡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를 보게 되니까는요. 중학생들은 42점, 고등학생들의 점수는 54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 중에 일부는 학교의 역사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온오프라인 연대로 역사 부정주의 확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민들 특히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그러하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작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밝히는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이제 저희 재단에다가 그 인터넷에다 올려놨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안부뿐만 아니라 그 강제동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로 조금 더 그 자료를 통해서 정말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들을 지금에서 다시 보완한 것들을 금년간 8월 달 안으로 다 그 여러 편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학교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EBS 동북아 역사재단이 함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반박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쉽게도 낮은 조회수 그리고 구체적인 반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 역사 왜곡을 두고 본다면 잘못된 역사관으로 미래가 나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좀 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무튼 영상은 8월달에 조금 더 보완한 것을 EBS하고 협의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요.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취소와 관련된 질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에 차기 회의에서는 일본 군함도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서한을 보내왔죠. 네. 이 세계 문화유산, 산업유산으로 지정됐던 것이 취소됐던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마 우리 유네스코 그 사무총장님께 잘 알 겁니다만은 대부분 그 취소된 것은 그 선정할 당시에 있어서 이후에 그게 변형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이고 저도 언론 보도에서는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일본이 우리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논의된 아마 이 케이스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외교부하고 좀 더 협의하고 긴밀하게 해서 저희 재단의 그 부당성을 알리는 실상을 알리는 것을 지금 어떤 유튜브 같은 걸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외교부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강제징용 그리고 강제 노역에 관련된 역사를 공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고에 대한 실행은 없었고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재 취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등재 취소를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총 21개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 간의 주요 협상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국내외에 공유하는 역할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정부와 함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 제가 아까에도 조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요 일본 그 근대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이에 3월 31일 날 산업정보센터가 개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한 2주일 전에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제 성명서를 국내외에 낸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까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그 일본인 중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인 그 시민운동가 학자들과 같이 뭐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뭐 학술회 등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관계 기관들과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던 강제 동원 부분을 반드시 넣을 수 있고 뭐 그게 안 된다면은 정말 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긴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서로 눈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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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 동양대 총장이 대교협 부회장이 되면서 네. 허위 학력을 기재해서 교육부 승인 요청을 받았던 사실이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원 선출 절차를 살펴보니까 한 해에 8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답지 않게 인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과정도 없었고요. 이미 있었던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친목단체 수준의 임원 선출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 부대의견에서 임원 선출 절차를 개선하고 대기업이 수입의 85%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현재 보조사업 위탁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예. 우선 저 존경하는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붙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교협은 사총협 국공립총장협의회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협의회가 회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규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교협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복수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왜 공공 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요 사실은 200개 대학 간의 상호 부조, 그 다음에 권익 향상, 복리 증진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나 국회에 건의도 하고 또 교육부에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2호에 보면 그와 같은 상호부주나 복리증진이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의체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공공기관에 지정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교협은 교육부에 대학 지원 사업 위탁 집행을 하면서 수입의 86.5%를 국고보조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대학 지원 사업을 위탁 집행한다고 하는데 네. 수입 사업의 거의 90% 가까이를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임원 선출 결과를 비롯해서 예.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시고 대교협이 단순히 대학 협의체를 넘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관 운영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고등교육 관련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익현 고등교육 정책관에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우리 신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교협의 입장을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예산심사 부대의견 이행 현황에 대해서 대교협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관련 법령상에 이제 그 대상이 되고 또 제외사에도 되는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21대 국회 개원이 2개월이 넘었고 본 지적을 했던 의원이 지금 교육위 간사로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전혀 아무런 경과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 지적사항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정진우 의원께서 유사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위탁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 성과를 심의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것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좀 책임 있게 다시 살펴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에도 없고 활동 내용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사항 평가보고서 있다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학진흥재단 우리 지병문 이사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 추가 질의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자진 폐교라든가 아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립대학교의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대교협의 사무총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등교육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선별되어 있는 대학, 지역거점 대학이라든가 꼭 살려야 되는 대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또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학교에 대한 유인책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엑시트 전략도 좀 삼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만 무성하게 이루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닿는 것처럼 사실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좀 법이 통과가 되었죠. 3월 6일 날 사학진흥재단이 해산한 학교에 청산 지원과 폐교대학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통과가 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폐교대학 청산 지원 사업 계획이라든가 기록물 관리 이행 계약이 혹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기록물 그 이관 관련해서도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저희들은 시행령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법 개정을 하기 전에도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이미 폐교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본적인 기록물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폐교대학 그 학생이 한 39만 명 되고요. 교직원이 한 1만 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즉 그 학사, 인사 이런 부분들은 DB가 돼 있어서 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이 기록물들은 사실은 원본을 지금 그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보관을 위해서 이제 그 기록물 그 문서고를 또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지금 그 개인 회사 창고에 지금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번에 그 법이 바뀜으로써 금년에 이제 그 기록물 이 문서고 만드는 그 건축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작년에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을 네. 예. 예. 네. 이걸 실무로 다 보관하기보다는 지금 폐교대학의 기록물 보관 방식을 현대화할 방법이 네. 네, 그것도 지금 사실은 PDF 파일 같은 것으로 해서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그 공간이 줄어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전자기록물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법 개정과 맞물려 가면서 기록물 그 문서고의 규모도 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